28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할 97번부터 내용은 필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렬이라는 걸 배웠는데 필기를 하더라도 아직 실기 우리 다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할 때 문제만 풀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파일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 보시면은 정렬부터 필터, 부분화, 피벗 테이블, 목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문제 나올 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 시트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렬 몇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실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습을 좀 해봐야지 필기 문제 풀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자, 그럼 이럴 때 나이를 범위 지정하고 정렬을 하게 되면 범위 지정한 숫자 안에서만 정렬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코드의 자료가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이를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정렬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나이가 있는 숫자 임의의 한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서 데이터 시트에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또 차순을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을 정해서 정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정렬 대화 창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오름 차순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입력되어진 임의 부분을 그냥 클릭하고 오름 차순 이렇게 누르면 나이별로 지금 숫자,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정렬되죠. 자, 이름을 내림차순을 정렬하시오. 두 번째 문제. 그럼 이름이 있는 임의의 셀을 클릭한 다음에 내림차순 하시면 허웅진, 희응부터 기어까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3번 문제를 보면 부서를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부서가 같은 경우는 나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했는데 자, 이럴 경우는 1차 기준 먼저 정렬하고 1차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2차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대화상자를 이용합니다. 역시 대화상자 이용하실 때도 필드들부터 레코드를 다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대화상자 들어가면 이렇게 범위 이름이 필드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래만 드래그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있는 밖에 부분을 클릭하지 않고 데이터가 있는 안쪽에만 클릭해도 DB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기준은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그랬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렬의 기준이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정렬의 기준이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냥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할 것이냐 갑이고요. 아니면 셀에 이렇게 음영색을 주었다든가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든가 아니면 글자색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든가 아니면 셀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뭐 조건부 서식 같은 거를 이용할 때 아이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정렬한다든가 이렇게 정렬의 기준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 숫자 데이터 값이니까 데이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기준. 자, 이럴 때는 이 위에 부분에 보시면요. 정렬의 기준을 추가한다든가, 기존의 정렬 기준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정렬 기준을 복사한다든가, 이런 버튼이 위에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냐면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준은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자, 보이시나요? 첫째 기준은 부서별로 오름차순 하고요. 이게 첫째 기준이 되겠죠? 자, 둘째 기준은 나이별로 오름차순. 이게 둘째 기준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자, 결과를 이제 보면 먼저 격리부, 구매부, 생산부, 영업부, 총무부 이런 식으로 기역부터 희응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죠. 이 중에서 데이터가 제일 많은 생산부만 한번 볼게요. 생산부의 2차 기준 순서들을 보니까 이제 나이는 어때요? 숫자가 작은 숫자에서부터 큰 숫자로 오름차순 되어져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부서를 미리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는 부서별로 나이를 정렬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정렬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더 넣어봤어요. 가입 기간 보시면은 이렇게 음영 색깔이 있고 색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셀 색을 지금 이렇게 색이 연한 초록색이 있는 그 색을 위로 정렬하시오 이런 문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대화 상자에 들어가셔야 돼요. 대화 상자 들어가서 자, 문제가 새로 시작되니까 제가 이 기준을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정렬의 기준을 이제 가입 기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렬 기준을 셀 색을 하는 거예요. 셀 색 보이시나요? 가입 기간, 정렬 기준, 정렬의 정렬 기준은 셀 색. 근데 여기에 이제 셀 색을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입 기간에 들어있는 셀 색. 위에 표시, 아래 표시. 아까 문제가 위에 표시라고 그랬죠? 자, 정렬. 이렇게 되면 이 음영색이 있는 레코드가 위쪽으로 정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렬에 대한 4가지 문제를 같이 해봤는데, 특히 이 세 번째를 정렬 기준 한 2-3개 설정해서 기준 추가해서 계속 정렬하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필기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필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필터. 자, 필터는 우리가 종류가 있어요.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 필터부터 읽어볼게요.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단위로 표시된다. 행 단위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같은 열의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원하는 데이터를 레코드를 추출한 상태에서 추출되어진 레코드 상태에서 또다시 필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동 필터는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의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없으며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결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드 이름 오른쪽에 필터 기호가 화살표가 있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있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원본은 그냥 두고 필터링 되어진 결과를 다른 셀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원본과 다른 곳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급 필터의 다른 차이점 또 뭐가 있냐면 자동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화살표를 이용해서 필터링 조건을 찾는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직접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실행하기 전에 먼저 조건 범위와 내가 결과를 어느 곳에 복사하고 싶은지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현재 위치의 필터로 선택한 경우 복사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 필터처럼 현재 데이터 범위 위치에 고급 필터 결과를 표시한다.
하지만 고급 필터는 복사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 필터와 다르게 다른 곳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뭐 단일 조건, 또 AND 조건, 또 OR 조건, 또 이제 복합 AND OR 결합한 복합 조건, 이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일 조건은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필드명 아래에 검색할 값을 입력하는 것을 단일 조건이라 한다. 그러니까 필드명을 입력하고 그냥 하나 이렇게 검색할 값을 입력해 주는 것을 단일 조건이라 합니다. 자, AND 조건은 첫 행에는 내가 원하는 필드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고 조건을 이런 식으로 같은 행에 적어주게 되면 AND 조건 한다는 뜻이에요. AND 조건. 근데 OR 조건은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해주고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른 행에 입력하는 것, 얘와 다른 행에 입력하는 것을 OR 조건이라고 해요. 복합 조건은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하고 동일한 행의 조건을 입력, 그리고 다른 동일한 행의 두 번째 조건을 입력. 무슨 말이냐면 필드명을 이런 식으로 3개 이렇게 준비하고 원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조건을 입력하면 AND 조건이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조건을 입력하면 얘와 다른 행에 입력하니까 OR 조건에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는 조건을 2개 이상 만들 때는 복합 조건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만들 때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뭐 김으로 시작하는 오른쪽의 이름은 김씨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수 있고, 아니면 물음표 김 그다음에 별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글자 다음에, 자, 물음표는 1:1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표시는 모든 데이터를 뜻하죠. 두 번째 글자가 기민 데이터, 그리고 끝에는 관계없이 찾겠다. 이럴 경우에는 물음표가 1:1 대응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를 김을 꼭 찾아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필터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보시면 자동 필터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DB가 있는 부분에 셀 포인터를 위치하고 여기 데이터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필터라는 아이콘과 고급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필터 아이콘이 자동 필터에 해당이 돼요. 자동 필터고 고급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고급 필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자동 필터를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뭐가 생겼냐면 필드명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들이 생기게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난 직책을 모두 보는 게 아니라 난 과장만 보고 싶다. 과장만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확인 하면 과장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필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한다. 자,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레코드가 색상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필터 기호도 화살표로만 나타났던 것이 필터 기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상태 표시줄 아랫부분에도 10개 중에 2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되어진 결과를 나타냅니다. 화면에 이렇게 3가지가 자동 필터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동 필터, 만약에 퇴직금을 지금 여기 보시면 과장님이 32,040원과 44,040원이 있는데 나는 4만원 이상 되어진 레코드만 찾아보고 싶다. 이럴 때 퇴직금을 클릭한 다음 필터 기호를 클릭한 다음
그다음에 숫자 필터라는 곳에 보면 뭐 같음, 같지 않음, 보다 큼, 뭐 이런 비교 연산에 관련한 문구들이 필터, 숫자 필터라는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4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다면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숫자 필터, 크거나 같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4 땡땡땡땡 4만 보이시나요? 자, 4만 입력을 했어요. 확인.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중에 퇴직금이 4만 이상 되어진 레코드 한 개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거를 엔드 조건이라고 그래요. 추출되어진 상태에서 또 필터링이 되어진 상태에서 또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제가 필터를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터 해제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게요. 자, 필터 해제. 그럼 해제됐죠? 자, 직책도 필터 해제. 또 필터 해제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고급 필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 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풀어보시오라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조건식을 어디에 적어야 되는지 나오게 돼요. 조건식을 A15에서 H18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는 A20셀에 추출하시오. 자, 조건은 A15셀에서 H18셀에 조건을 입력하고 결과는 A20셀에 추출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 원 이하인 데이터. 이게 이제 조건인데 조건이 2개 이상이 오면서 동시만족이에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행에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을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준비할게요. 자, 근속기간과 여기 퇴직금, 근속기간과 컨트롤 키 눌러서 퇴직금 가치 선택, 컨트롤 C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은 A15셀에 준비하래네요. 자, 그러면 A15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했으니까 자, 연산자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이상 잘못 적었어요. 이상 15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냐면 5만 원 이하. 그러면 클릭해서 이하 5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먼저 준비를 해 놓는 게 고급 필터예요. 그 다음에 A20셀에 추출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결과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아랫부분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아랫부분에 추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자, 이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있는 고급을 선택하셔야 돼요. 고급이 어디 있을까요? 고급 필터는 바로 요겁니다. 고급. 자, 다른 장소의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 거냐는 말은 자동 필터처럼 현재 위치에서 필터링 할 거냐. 아니다. 난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가 세 번째 나옵니다. 복사 위치는 A20셀이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복사 위치는 A20셀을 저는 직접 클릭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범위라는 거 있죠. 목록 범위는 현재 원본이 있는 그 범위를 뜻해요. 원본. 네. 조건 범위는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거죠. 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을 준비해 놓은 것을 선택하고
다시 보시면 고급 필터의 결과는 자동 필터처럼 현재 위치에 나타내도 되나 다른 장소에 복사해도 된다. 결과를 나타낼 셀 복사 위치라고 하고, 조건 필터는 이제 조건식을 준비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누를게요. 자, 눌렀을 때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되네요. 예,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퇴직금이 5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김재욱 과장님 한 분이 되겠네요. 여기 결과를 보면 제가 미리 이제 캡처해 놓은 곳에 보니까 정답이 있는데 동일하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고급 필터예요. 자, 그러면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실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좀 실습을 해봤네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자, 한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97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다. 네, 이거 맞죠? 이거는 이제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특정한 자료 아니 조건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표시한다. 이것은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이죠. 개념. 자, 2번.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AND 조건으로 설정된다. 예, 자동 필터는 오화 조건은 안 됩니다. AND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터링 되어진 결과에서 필터링 되기 때문에 AND 조건인 거예요. 자, 3번.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4번.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거는 정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급 필터의 내용이 아니죠. 자, 98번.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전기세가 3만 원 이하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이거나 라고 하면 이건 오와 또는 이란 뜻이에요. 가스비가 2만 원 이하인, 자, 그러면 전기세에 대한 게 나올 테고, 전기세, 그 다음에 가스비가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가로로 적진 않아요. 이렇게 세로로 적어야 됩니다. 조건을 적을 때요. 이거나이기 때문에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지 않고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하는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99번 살펴볼까요? 자, 99번 다음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인 자동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터는 데이터 목록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워크시트의 다른 영역으로 결과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이거는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 나왔네요. 다른 부분도 볼게요. 자, 2번. 2개 이상의 필드로 필터링 할 수 있으며 필터는 누적 적용되므로 추가하는 각 필터는 현재 필터 위에 적용된다. 네, 이게 바로 자동 필터고요. 자, 3번. 필터는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잠시 숨기는 것이므로
목록 자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추출한 레코드는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된다. 네, 행 단위로 표시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분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룹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꼭 합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함수가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까요? 부분합이란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요약하여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 기준이 될 필드를 먼저 정렬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게 되면 부분으로 그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렬을 해야만 그룹을 부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룹화할 항목은 부분합을 계산할 기준이 되는 필드다. 자, 사용할 함수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등 계산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를 계산할 방식으로 지정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용하는 함수도 꼭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곱, 표본, 카운트, 개수, 숫자 개수, 그냥 일반 개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냥 표준 편차, 분산, 표본 분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책 항목이 있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미 부분합이 작성된 목록에서 이전 부분합을 지우고 현재 설정되는 새로운 부분합으로 작성하여 삽입한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이전에 했었던 거를요 싹 지우고 새롭게 부분합을 하겠다는 뜻이 바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 체크 상자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기본적으로 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얘는 부분합 되어져 있는 결과를 그냥 싹 제거해서 원래 데이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모두 제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합도 잠깐 실습해 볼게요. 시간이 너무 가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의원의 이용 실태의 제목이 있어요. 진료 시간이고 진료 과목, 거주 지역, 성별, 인원, 연령대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문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한의원 이용 실태 예의 그림과 같이 과목 진료별로 이게 뭐냐면 과목 진료별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여기 왜 정렬 기준이 나왔네요. 과목 진료별로 뭐 내과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아래에 다른 과가 있겠죠. 근데 둘째 기준을 거주 지역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내과에 해당해서도 거주 지역을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원과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러면 인원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는데요. 화면을 평균 여기 있죠. 평균은 인원
이건 문제를 보고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그럼 볼게요. 진로 과목별로 인원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다음에 거주 지역별로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우선 조건대로 좀 여러분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정렬의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먼저 해볼게요. 자,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셀 포인터를 원본 데이터 이메일 곳에 클릭한 후 데이터의 정렬창을 선택하고요. 자, 정렬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데이터, 지금 데이터 있어요.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을 오름차순으로 하고 기준 추가를 누른 다음 거주 지역, 자, 거주 지역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진료 과목을 오름차순, 거주 지역을 내림차순. 이거 우리 좀 전에 정렬해 봤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과에 해당하는 것이 1차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부분합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곳에 데이터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뭐 정렬이라든가 필터라든가 또 부분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데이터 시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분합 들어가 볼게요. 자, 부분합 들어왔고요. 자, 좀 더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룹화할 과목 항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진료 과목별 이게 그룹화할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을 부분을 뭐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는 거죠. 진료 과목별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화할 항목을 진료 과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원과 연령대로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과 연령, 자, 잘 안 보이죠? 인원과 연령 두 개를 이제 체크하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불러볼게요. 평균, 인원과 연령 평균, 진료 과목별로. 왜 아랫부분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부분합을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여튼 이제 이 기준대로 새롭게 부분합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더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거주 지역별로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부분합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합을 또 시도하라. 자, 그래서 거주지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주지별을 거주 지역별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최소값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소값. 뭐라 했냐면 거주 지역별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거주 지역별로 최소값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제 해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구해 놓았던 부분합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하고 확인해야지만 아까 했던 건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만약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컨트롤 Z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만약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까 했었던 평균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모두 제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싹 원본 데이터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제 정렬은 이미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렬까지 원상태로 데이터 원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부분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합의 첫 행위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아니,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오름차순만은 아니죠. 내림차순도 가능합니다. 문제 중에 간혹 이런 객관식 문제 중에 반드시라든가 뭐뭐만이라든가 뭐 오로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대부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제한을 준다라는 거는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부분합이 실행되면 윤곽기호가 표시되므로 각 수준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자, 윤곽기호가 뭐냐면 바로 자, 이럴 때 요거를 윤곽기호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윤곽기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네. 자, 101번. 참 다른 거 안 했네요. 3번. 부분합이 적용된 각 그룹을 페이지별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분합을 들어가게 되면 이런 체크 상자가 있어요.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얘를 체크하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점선이 나뉘어져서 각각의 페이지별로 인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인쇄가면 미리 보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페이지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4번. 부분합을 해제하고 원래 목록으로 표시할 때는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한다. 자, 다른 거는 맞는 말이고 여기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10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의 계산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값, 최소값 다 가능하죠?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이것도 가능하죠? 중앙값, 수치 개수, 그냥 개수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서 불가능한 것은 바로 메디안, 중앙값이 안 되겠습니다. 자, 102번.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할 수 없다. 자, 부분합을 할 때는요, 그 그룹이 되는 필드는 반드시 정렬을 하셔야 돼요. 정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분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차트가 작성된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자, 3번.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으로 실행할 경우에 설정한다. 이전에 부분합 해놓은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부분합을 할 경우에는 두 번째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해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함수를 2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 수만큼 부분합을 반복 실행해야 한다. 아까도 우리가 그 평균과 최소값을 할 때 2번은 실행했잖아요. 부분합을. 예. 함수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체크할 경우에는 부분합을 이용하는 개수만큼 반복하셔야 됩니다.